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2호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화하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오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독도나 동해 표기 등 일련의 한일 문제에는 역사적 필연과 우연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일본해라고 공식화해버린 미 국방부의 처사는 한일 양국 역사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은 프랑스의 학자 벨랭이 1747년 제작한 고지도입니다. 여기에 동해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로 한국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일관되게 사용해온 동해라는 명칭은 삼국사기의 고구려 본기 동명성황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처럼 동해라는 표현은 삼국 건립 이전인 기원전 59년부터 사용한 표기이므로 우리는 거의 2000년 넘게 동해라 불러온 것입니다. 통일신라는 물론이고 고려, 조선을 관통하면서도 동해 명칭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왕조가 변하고 강역의 범주가 변했어도 동해 명칭은 의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제작된 모든 지도에 동해로 명기됩니다. 2000년을 뛰어넘는 명칭의 장기지 속성이 기록으로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동해를 주장하는 강력한 역사적 근거입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유럽 지도에서 동해를 통칭한 것은 우리가 통념상으로 부르는 동해가 아니라 동양해였습니다. 조선해나 한국해도 두루 쓰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과거 아시아 문화권에서 일본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일본 쪽 사정은 어땠을까요? 다카하시 가게야수는 1809년부터 1810년까지 막부의 지원과 허가를 받아 제작한 공식 지도에서 조선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메이지 유신 뒤인 1871년 요시히게 무라카미가 그린 세계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를 조선해로, 일본 남부는 대일본해로 명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이 일본해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일본해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됐으며 일본 스스로도 일본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에 비하면 역사가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마테오 리치가 만국 고려전도에서 일본해로 표기한 사실을 주목하고 이것을 서양인이 처음으로 동해를 일본해라 명기한 유력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릅니다. 일본 근역을 그저 일본해라고 명기했을 뿐이고 동해 해역에는 한국에 관한 설명을 달았기 때문에 여백이 없는 관계로 별도로 명칭을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활약했던 알레니가 1623년에 제작한 만국전도에는 동해라고 분명히 명기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으나 특히 지볼트가 일본 지도를 서양어로 번역하면서 일본해로 명기한 것은 서양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부터 대부분 서양 지도를 그리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바뀌어 표기했던 것입니다. 1854년 페리제독에 의해 일본이 문을 열면서 차례로 수교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이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입장이 반영된 일본 해명칭이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29년 국제수로기구에서 처음으로 바다명칭을 공식화시킬 때 조선은 피식민지로서 입장을 개진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일본해가 국제공인을 얻었습니다. 1929년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 등재라는 사단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몇십 쪽에 불과한 얇은 책자가 동해 호칭의 장래 운명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해라는 표기는 분명 제국주의의 유산입니다. 일본의 단독 표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일본은 여러 나라 외교당국과 지도제작회사, 언론계 등의 일본해 호칭을 요청하는 문서를 배포하고 외무성, 해상보안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등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미 국방부의 발표도 이러한 결과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본의 석학들도 일본의 단독 표기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7세기 이전에는 일본국 명칭 자체가 어느 문헌에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석학 아미노 요시히코는 일본명 자체가 가상의 전제로부터 출발했음을 비판하면서 일본의 따위의 이름은 성립 자체가 불가함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해양 주권은 함부로 다룰 과제가 아닙니다. 엄연한 해양 영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의 발표에 이때다 싶었던 일본은 독도까지 마술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저명한 국제법 관련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방침이며 또 일본 내부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열도, 국방영토 등 영토 분쟁 지역 홍보를 위해 설립한 일본 도쿄전시관도 보수하는 등 독도 영유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의 계획에 결정적인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줄기차게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유네스코가 완벽하게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에게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싶으면 한국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려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이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든 데다가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지 않는 등 역사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에는 세계유산위원회는 조선인 강제징용자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일본에 이례적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결정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공개된 결정문 초안은 일본의 시설의 해석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증언 검토 등 추가 연구와 자료 수집, 검증뿐만 아니라 관련국들과 대화를 지속할 것을 독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의 중간평가는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절차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코 일본의 이런 태도를 그냥 손 놓고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 국방부가 일본 해명칭을 단독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에게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앞으로 또 다른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단독 표기의 부당성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크는 저희 잡시광과 힘을 모아 일본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며 대한민국을 알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리더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이 그리고 중요 부서인 국방부가 일본의 단독 표기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며 국제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크와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미 버지니아주 뉴욕 교육청,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미 내셔널 지오그래픽 교과서 출판사를 비롯해 미국 내 수많은 교과서에서 동해 표기가 반영되어 전 세계 지도의 동해 표기가 3%에서 40%로 증가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모으면 미 버지니아주는 2014년 동해 일본의 공동표기법안을 선포했고 미 뉴욕주 교육청도 2019년 병기를 확정한 뒤 출판하는 모든 교과서에 반영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크는 미국 국방부는 미국 국민들을 대변하나요? 아니면 일본 정부를 대변하나요? 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반크는 미국 국방부 및 미국 지명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글로벌 여론을 조성하는 청원 사이트에 미 국방부의 일본의 단독 표기가 국제사회의 원칙과 모범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의 청원문을 올렸습니다. 물론 한국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올렸습니다. 잡시광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청원 사이트 및 한국 정책 청원 포털에 들어가 청원해 주시고 포스터를 다운받아 많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아래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